2019년 1월 메인주 웨스트브룩에서 사람들은 거대한 얼음 원반을 목격했습니다. 원반은 마치 겨울철 회전목마 같았어요. 프레선 푸스코 강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주민들은 이 원반을 얼음으로 된 게으른 수잔부터 얼어붙은 물레방아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어요. 폭은 약 91m로 추정되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얼음 디스크 중 하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회전하는 빙판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러시아와 워싱턴 같은 곳에서는 빙판이 등장했었죠. 빙원은 거의 항상 완벽한 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1997년 일부 과학자들은 강물이 얼음덩어리 주위에 소용돌이 효과를 일으켜 완벽하게 원형이 되도록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다른 과학자들은 강물의 흐름이 이 원반의 시작을 도왔지만 온도 변화로 인해 원반이 계속 빙글빙글 돌았다고 주장했어요. 물이 따뜻해지면 얼음이 녹아 가라앉으면서 소용돌이가 생겨 원반이 계속 회전하게 돼요. 물이 따뜻할수록 더 빨리 회전하고요. 노르웨이의 헤스달렌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로라와는 다릅니다. 이 불빛은 빛나는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1930년대부터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나는 경이로움은 모든 종류의 색상과 모양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깜빡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공중에서 차가워지기도 해요. 헤스달렌 불빛은 일주일에 10회에서 20회 정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에 모두 나타나요. 몇 초 동안 지속되거나 1시간 이상 맴돌기도 해요. 흥미롭게도 아무도 이 빛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불빛을 이해하려는 노력에는 1983년에 시작된 프로젝트 헤스달렌과 이후의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불빛의 기원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아직 없어요. 천체, 항공기 또는 신기루를 잘못 인식한 결과라는 설명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한 이론은 불빛을 채굴로 인한 공기 중 먼지와 연결짓고 다른 이론은 라돈 붕괴 과정에서 이온화된 공기와 먼지로 형성된 플라즈마를 언급해요. 링잉 록스는 여러분이 몰랐던 멋진 지질학적 현상이고 신비한 자연현상 투어의 다음 목적지입니다. 미국 벅스 카운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바위를 망치나 다른 바위로 두드리면 울리기 시작해요.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연구해왔지만 아직 미스테리가 남아있어요. 이에 대한 가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의 크기와 모양, 돌을 쌓는 방식 등이 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울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금속성 소리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암석의 밀도와 내부 응력 때문일 뿐 철분 함량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1960년대의 한 과학 실험에 따르면 울리는 능력은 외부 풍화가 아닌 내부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바위밭 한가운데서 발견된 살아있는 암석은 절단 후 팽창 또는 이완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내부 탄성 응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건조한 들판에서 풍화 속도가 느리면 이러한 응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유물 스트레스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바위는 기타줄처럼 작용한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바위는 둔탁한 소리를 내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바위는 다른 주파수로 공명해요. 이 돌은 밭에서 제거해도 여전히 울릴 수 있기 때문에 돌을 훔쳐야 한다는 속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밭에는 작은 울림통들이 제거됐고 큰 돌을 부수면 울림이 멈춰요. 1톤이 넘는 나머지 작은 울림통들을 옮기려면 대형 장비가 필요해요. 나가 불덩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나가 불덩이는 아시아 메콩강에서만 나타납니다. 이 까다로운 불덩어리는 250km에 달하는 강에 서식해요. 붉게 빛나는 이 공은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중으로 솟아오릅니다. 그 범위는 작은 반짝임부터 농구공 크기까지 다양해요. 보고된 불덩이의 수는 밤마다 수십 개에서 수천 개까지 다양합니다. 1년 내내 볼 수 있지만 늦가을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 가장 많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또 하나의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한 가지 이론은 습지 환경의 인화성 포스핀가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자연 발화가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과학적 설명으로는 용액의 표면 전기가 방전될 때 생성되는 자유부유 플라즈마 구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통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실험 중 통제된 환경에서 발생해요. 공 번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공중에 빛나는 공이 나타나는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동안 지상 가까이에서 일반 번개와 함께 나타나는 걸 좋아하는데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흰색 또는 파란색일 수 있고 슉슉거리는 소리와 펑키한 냄새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화려한 빛의 구체는 짧은 쇼예요. 단 몇 초간 지속되며 주위를 맴돌다가 펑!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작은 소리와 함께 사라집니다. 공번개는 골칫거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무해예요. 물론 간혹 물건을 태우거나 녹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를 노리는 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일반 번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공기나 기체의 움직임, 고밀도 플라즈마, 심지어 빛나는 기체의 소용돌이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있어요. 플라즈마 버블에 갇힌 마이크로파 방사능도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슬번개와 혼동하지 마세요. 구슬번개는 구슬이 모여있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번개가 1초 정도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피미 사일런트 존에 와 있습니다. 멕시코의 볼손대 마피미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이 사막지대에서는 어떤 무선 신호도 잡히지 않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1970년 7월 유타주에서 출발한 로켓이 궤도를 이탈해 이곳에 착륙했어요. 로켓에는 일종의 코발트가 실려 있었죠. 당국은 추락 현장에서 수톤의 흙을 치워야 했습니다. 이제 청소 덕분에 사일런트 존은 신화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자석 물질이 전파를 망가뜨리고 식물과 동물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해요. 주민들도 이에 동조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태양은 그냥 커다란 불덩어리가 아니에요. 코로나라는 외칭이 있습니다. 가스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태양 자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이 매우 밝기 때문에 보통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가면 코로나가 하얗게 빛나면서 나타나죠. 코로나는 태양 표면보다 훨씬 더 뜨겁게 타오르는데 좀 이상해요. 과학자들은 이 열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태양에서 코로나로 발사되어 폭발하고 사물을 데우는 열폭탄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는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태양 표면은 자기장으로 뒤덮인 놀이터와 같아요. 이 자기장은 태양의 루프나 깃발과 같은 멋진 모양을 만들어내죠. 특수 망원경은 이 멋진 패턴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코로나는 우주로 뻗어나가며 거기에서 태양계를 통과하는 태양풍을 내보내요. 코로나의 입자는 매우 빨라서 태양의 중력을 벗어납니다. 쿠알라 셀랑고르 해변에는 썰물 때만 방문할 수 있는 멋진 장소가 있어요. 매일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밀물 때는 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을 정도로 바다 밑에 숨어 있어요. 하지만 밀물때가 딱 맞으면 말레이시아의 살라르데 우유니처럼 펑! 하고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하늘의 거울이라고 부르는데 물속에 잠기지 않을 때는 거대한 하늘이 반사된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멋진 인스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훌륭한 여행지일 뿐만 아니라 모래사장 곳곳에 사는 바지락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이기도 해요.